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대한광통신인데요. 5G를 넘어 6G까지 AI 시대에 맞춰 강력한 모멘텀을 갖게 된 대한광통신이 1년 만에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잘나가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게 됐죠. 유증으로 405억 원을 조달을 해서 운영과 채무 상환, 시설 투자에 사용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올 한 해 인캡 인수 후 별다른 수익 없이 늘어난 비용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주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신업 진출과 레이저 무기 개발로 새로이 진출한 방산까지 결국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인을 해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증이라도 어디에 돈이 사용이 되는지, 언제 회수가 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주라도 대한광통신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405억 원의 유상증자로 위태위태한 미국 사업의 확대 전략이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주 2,350만 주로 주당 1,722억 원의 발행가가 책정이 됐죠. 자, 자금의 용도와 배분을 보시면 운영 자금이 270억 원으로 66.7%고요. 채무 상환이 100억 원으로 24.7%, 시설 자금이 35억 원으로 8.6%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 캐파 확장은 아니고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인수 자금과 더불어 수익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 자금까지 손을 빌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석유가 나오는 땅에 시추 시설을 샀는데 아직까지 석유가 안 나오면서 돈만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광통신은 2023년 2분기부터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엔 중국발 광섬유의 공급 과잉으로 단가가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통신사의 투자가 지연이 됐기 때문이죠. 특히 바바 액트의 영향으로 미국의 공공기관 대상 매출이 감소를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인캡 아메리카의 인수자금을 필요로 220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미국 현지 광섬유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와 초기의 운영자금 확보를 필요로 했는데요. 자,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무리하게 미국 진출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국내는 통신 인프라의 투자 둔화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었고요. 기존의 사업 모델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죠. 자, 하지만 현재 미국은 전력 부분, 통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드 프로그램에 약 62조 원 규모 투자가 추진 중에 있고 전국 단위 초고속 광대역망의 구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광케이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광케이블 산업의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특히 미국 내 광섬유 가격은 유럽과 중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죠. 자, 이에 따라 대한광통신은 미국 중심의 매출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의 선제적 물량 확보의 움직임과 함께 수주 잔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 제조업에서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말 400억대의 수주 잔고는 올해 3분기에만 이미 600억을 넘었으면서 수익성 높은 미국 사업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내년도 대한광통신의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미국 현지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필연의 선택이었는데요. 자, 이 바바 액트의 발효로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특히 공공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는 현지 생산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인 인캡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요. 이를 미국 현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성장하는 시장이라면 이 공급망에 제대로 합류했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글로벌 광케이블 산업이 3년 만에 상승 사이클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선도 기업인 미국의 코닝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광통신 매출이 YOY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광통신 시장 활성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대형 업체들이 고부가 제품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범용, 실외용 케이블 공급은 축소가 됐고요. 바로 이러한 시장에 대한광통신이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대한광케이블은 마이크로 광케이블과 리본 광케이블 등 분야의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광케이블 수요 대응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쳤고요. 이로써 국내 업체 중에는 가장 공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자, 이 광섬유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죠. 빛의 굴절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장거리에 걸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우 가는 섬유인데요. 현대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핵심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으로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핵심 요소가 되죠. 5G와 6G 상용화, 데이터 센터 확충 등 미래형 인프라의 기반인데요. 자, 대한광통신은 국내에서 유일한 광섬유와 광케이블의 일관 생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1974년 설립된 국내 광섬유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 광섬유 원소재부터 케이블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의 최후 보루로 평가를 받고요. 특수 광섬유와 광센싱 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석영 유리 제품까지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광기술 수요 폭증에 대응한 차세대 인프라 핵심 부품 공급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광통신의 경쟁력 그리고 현대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대응 레이저 무기까지 영상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실제 매매를 하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있는다기보다는 나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타이밍만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는데요. 너무 빠르게 매수를 했을 때는 장기간 이 횡보 구간에 갇혀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고요. 또 조심조심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뒤늦은 매수 매도로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영상으로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와 산업의 성장성까지 공부를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 수익과 연결된 타이밍은 너무나 부족하죠. 특히 오랫동안 손실 구간에 갇혀 계시다면 이 수익과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절실한데요. 자, 지금부터 내용 정말로 집중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HJ중공업입니다. 7월달 저점부터 400%가 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급등 시세를 분출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세력의 매집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이 엄청난 시세를 위해서 세력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최 교수 역시 이때부터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못 믿으실까봐 당시 영상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4월 8일 명품 강의 최 교수가 확인이 되십니다.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배열 상태로 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대신에 1차 목표가로는 이전 역사적 고점인 이 9,000원에서 만원 밴드를 제시해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최종 목표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러한 고점대에서는 이 매물로 인한 노이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혼자서 잘못 대응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 교수 소통방에서 상위 1% 트레이더와 함께 실시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4월 8일 영상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날 저가가 5,830원으로 6,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죠. 이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도 계셨죠. 자, 이렇게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HJ중공업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8월 13일 HJ중공업이 보이시고 날짜가 눌러지죠. 자, 이후 8월 29일과 9월 1일 엄청난 장대봉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월 5일날 올려드렸던 한라캐스트는 이후 80%의 상승이 났고요. 9월 10일 최 교수가 올려드렸던 프로티나 역시 이후 10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원래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만으로
수익을 내시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 매수도 매수지만 이 조정 구간에 일부라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매도는 더욱더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부분 함께 해드리고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3종목씩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텔레그램을 보시면 12월 19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면서 이것이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전 8시 1분에 A바이오를 공유해드렸고요. 오전 8시 4분에 SPG를, 마지막으로 오전 8시 6분 큐렉소까지 함께 했었죠.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시가매매 공략주는요, 타이밍 잡느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침 장 시작 직후 매수를 하셨다가 장중 만족할 만한 수익을 받으시면 바로 자율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매매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였죠. 장 시작 전에 매수 알람 받고 우왕좌왕 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면서 직판 체제를 강화하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시가매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침 시가 1.13%에 고점이 5.57%로 4%의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첫 번째 시가매매 공략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셔도 오전 10시 30분 1차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컴퓨터 끄시고 오후에 볼일 보러 나가셔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주말을 끼고 있었을 때는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시가매매 공략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SPG입니다. 전통의 액추에이터 강자인 SPG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양산하게 되는데요. 정밀도는 2배, 경량화 90%를 이루면서 확실한 차별화를 두게 됐습니다. 자, 오늘 SPG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침 시가 3%에 현재 오후 2시 28.29%로 25%의 어마어마한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종목입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시가매매 공략주 마지막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의료 수술용 로봇으로 글로벌 적용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 수술 로봇에 전념하고 있는 곳이죠. 자, 오늘 큐렉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시가 3.49%로 출발, 고점이 8.80%로 5%의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시가매매 공략주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아침 시가매매 공략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수익에 대한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죠. 하지만 수익이 좀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최 교수와 함께 좀 더 여유 있고 즐거운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이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강력 히든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스몰캡 종목이라 공개된 자리에서 오픈해드리면 이 가격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얄미운 세력들만 배를 불려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으로만 열람이 가능하시니까요. 빠르게 입장을 서두르시면 좋은데요.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입장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2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대한광통신은 유럽과 미주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기술의 한류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이고요. 이는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의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미국은 현재 이 비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대역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미국향 수주 급증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여기엔 미국산 제품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인캡의 인수로
58조 원 규모의 광통신망 확장 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대한광통신은 특수 광섬유 분야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시술용 광섬유를 개발했고 산업용 레이저 가공 분야에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첨단 레이저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고요. 자, 이것이 의료용의 고정밀 의료 레이저 시술용 광섬유와 국방용의 군용 정밀 센서용 광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엔드 광기술 기업으로 변신을 하면서 국내 유일한 특수 광섬유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사업 영역도 확장이 됐는데요. 반도체 부분에 AI 반도체용 광학 부품을 개발하고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자율주행 센서용 광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국내 AI 산업도 전력 부분만 확충이 돼서는 곤란하죠. 5G와 6G의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엔 데이터 센터의 광통신 솔루션과 차세대 인프라 핵심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자, 실제 AI 혁명과 정책에 맞서 통신 장비 산업은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정책 드라이브가 성장 엔진으로 작용을 하고요. 비드 프로그램을 통해 58조 원 규모 광대역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연방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 재개로 통신사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죠.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은 지금보다 3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영상과 이미지 기반 AI 응용 확대로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을 하고요. 유무선 네트워크의 확장과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초고속 저지연 데이터 환경에 광기술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광통신의 투자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죠. 자, 본업의 실적 회복과 신사업 전망인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의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대한광통신 역시 일정의 시차를 두고서 실적 회복세에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지난 10년간 준비한 방산용 레이저 무기 신사업도 주목을 하셔야죠. 자, 올해 4분기까지 국내 유일한 레이저 무기 체계인 청광의 레이저 모듈 국산화 공급 계약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체결이 된다면 유의미한 멀티플 릴레이팅이 전망이 됩니다. 대한광통신이 K방산 밸류체인에 편입이 되면서 아울러 레이저 무기 시장 진출로 성장이 가속화될 테죠. 핵심 부품인 레이저 모듈의 국내 유일한 국산화와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레이저 무기는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과 발사 비용의 효율성을 보유하면서 기존 대공 무기 대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이 개발 경쟁 중에 있죠. 이제는 한국형 아이언빔으로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건 바로 드론이었는데요. 소형 드론 및 군집 드론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이 바로 레이저 무기인 것입니다. 기존의 요격 미사일과 공중 파열탄 등 대비해 우수한 성능을 갖고 고속 이동 표적 추적 및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요. 대용량 냉각 장치와 충분한 전력원을 갖추게 되면 미래 소형 드론 군집 공격에 대비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의 현실화로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이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국경을 침범하는 무인기에 기존의 대공포나 미사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 무기의 신속한 요격 능력이 핵심이 될 테고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무기 체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를 보시면요. 국내 최초의 레이저 대공 무기죠. 광사청과 하나시스템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광 블록 1에 20kW의 초도 양산이 준비 중이고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로 표적을 무력화하면서 현재 하나시스템은 유럽과 중동 중심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대한광통신은 광섬유 레이저 모듈의 국산화를 맡았죠. 국내 유일한 레이저 무기 체계 독점 공급업체로 청광 블록 1의 초도 양산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시스템을 통해 유럽이나 중동으로 청광이 수출이 된다면 대한광통신의 잠재 매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드론과 소형 무인기 요격용 핵심 부품 공급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이 청광 레이저 무기의 잠재력은 우선적으로는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20kW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성능 향상이 계기되고 있고요. 향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레이저 무기 시장은 몇몇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해군 함정 중심의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고 중국은 지상형 레이저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략적 요충지 중심으로 배치가 됐고요.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아이언빔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죠. 자, 다음으로 한국이 청광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레이저 무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북미 시장이 전체 40%를 차지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또 중동과 유럽 시장의 전쟁은 끝이 없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예산 또한 계속해서 증액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이 레이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국내와 해외 수출에서 레퍼런스를 쌓아간다면 대한광통신은 K방산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 당당히 한몫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캡의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고요. 수익성이 높은 미국 사업의 수주가 본격화되면 수익 구조는 확실히 개선이 되겠죠. 미국 내 광섬유 가격이 유럽이나 중국 대비 2배 이상 높고요. 수익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권가는 대한광통신의 내년 매출을 2,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직까지 레이저 무기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상태로 흘러나온 전망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이렇게 영상 안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을 함께 할 수가 없죠. 지금 보이시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가매매 공략주 계속해서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지, 과연 수익이 나긴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이 상단 강력 히든주 살짝 오픈해 드리니까요.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좀 더 여유있고 즐거운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고드렸던 강력 히든 종목 살짝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작년 12월 저점 대비 500%의 폭등을 했던 하이젠 RNM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100% 무료 급등주에서도 하이젠 RNM을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추천해드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강력한 재료와 함께 매집이 확인이 되면서 장단기 이평의 수렴과 함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실제 차트를 확인해서 보시면 12월 17일 고점이 10,000원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매수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을 벗어나면서 여유있게 최소 400% 고점에서 500%까지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던 하이젠 RNM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력 히든주는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인데요. 현재 전 세계 자금이 AI로 몰려들면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엑시트 창구로 휴머노이드가 낙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양의 액추에이터 또 이 감속기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자, 문제는 대부분이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총 17개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현재 NDA 상태에서 노출이 불가능하지만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화 준비가 완료가 돼서 캐파 확장 뉴스만 나온다면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에 이미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접촉을 했고 지분 투자 후에 나스닥 상장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 의향서로 제출이 됐고요. 자, 현재 이 강력 히든주의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 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차트가 수렴한 데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임박한 곳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 두시고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생긴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오늘 보신 종목들 중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이 강력 히든주까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드리는 이 100%
10% 무료 급등주 이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시고 이 수익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따라해 보셔도 상한가 부럽지가 않은데요. 이 생업에 바쁘셔서 이마저도 힘드신 분들 어떻게든 또 하드 캐리 가야죠. 이 강력 히든주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진 못합니다. 재료가 오픈된 순간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착순 300분만 모시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선점들 하셔서 큰 수익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